접촉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지만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자신과의 접촉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왜 자신과의 접촉이 어려워진다고 했죠?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왜 자신과의 만남이 어려워질까요? 바로 그겁니다. 트라우마는 정신적 외상, 그게 아주 충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뇌에 그 충격이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전용신경회로를 만들었다는 건 이게 자동화되었고 이미 중독된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고 거기에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는 계속 아까 어릴 때 트라우마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계속 성장 과정에 재현된다라고 했죠. 재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전에 겪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내 정신적 외상이 지금의 내 자신의 상태를 못 만나게 만든다. 자, 이렇게 보죠. 어릴 때 조그마한 강아지를 집에서 키웠는데 이 강아지에게 물려버렸어요. 자,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 어릴 때 강아지가 물렸던 경험이 어떻게 이제 작용될까요? 트라우마로 작용되겠죠.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제 개만 보면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개만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개에 대한 뭐가 생겨버렸나요?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트라우마는 지금 여기에서 자신과의 접촉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어릴 때 내가 당했던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당했을 그 정서, 그 불안, 두려움, 공포가 성장 과정에서 점점 더 커졌기 때문에 그 강아지는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에서 그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더 커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인이 됐는데도 나는 이제 몸에 힘도 있고 덕지도 크고 그 강아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내 힘이 세고 건강한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내를 만나는 게 아니고 뭐를 만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릴 때 강아지에 물렸던 힘없는 그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그 당시의 나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못 만나니까 지금도 어른인데도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라고 하고 있는 거죠. 강아지가 무서운 거야? 무섭다면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나를 못 만나.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 물음에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를 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그건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항상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지금의 나는 건강한 사람이요, 지금의 나는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의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거에 묶여있다면 지금 현재 나를 못 만나고, 그게 자신과의 접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내 신체적 감각까지도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나를 만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지금의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린 후에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의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무엇이 지금의 나를 알아차리고 만나는데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운동. 아유, 답이 빨리 나오네. 운동 아주 좋죠. 네, 운동은 보세요. 운동은 지금 내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언제 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초신경의 이러한 경험들, 근육의 자극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나요? 중추신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은 감각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그건 이겁니다. 이게 당신을 이렇게 지금 항상 시켜주고 있습니다라고 언어적으로 만약에 코칭까지 들어와 버린다면 지금의 여기에서 나는
내 자기 후능감을 느끼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찾아가고 회복해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은 자신과의 접촉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운동뿐일까요? 책을 보는 건 어떨까요? 책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글로 옮겨놓은 거지만 그 다른 사람의 지혜를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내 안에 있는 기억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언제 보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볼 때 과거의 내 안에 있는 기억과 이 저자가 쓴 이 책 내용을 함께 연결시킬 때 지금 여기에서의 내 존재를 찾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라고 지금 여기에서 느낌, 깨달음, 새로운 게 나오면서 기존의 기억 시스템을 어떻게 합니까? 재대여를 합니다. 신경회로를. 그리고 재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사고가 더 유연해지고 확장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책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저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저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껍데기를 보는 거죠. 책은 물론 저자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책, 공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나를 찾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죠. 난 자신감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라고 했는데 누군가 당신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당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야 당신은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난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하고 누가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나를 찾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우리는 접촉이 단절된 것이 트라우마의 부작용이지만 이것조차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자, 개를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개를 상자에다가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그 개가 들어있는 그 우리에다 전기 충격을 팍 하는 걸 반복합니다. 자, 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얼어붙어버립니다. 경직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자기 앞으로 차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갑자기 확 자기에게 덮치면 이때 반응이 차하고 싸우든지 그 다음에 빨리 도망가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뭔가요? 오! 이러고 얼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진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왜 동물이나 사람이 왜 위기 상황에서 굳어버리고 얼어버리는가를 살펴보면 과거에 맹수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 덤빌 때 내가 안 움직이고 딱 이랬으면 나를 못 알아차려서 나를 안 잡아먹을 것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얼어붙어 버리고 굳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를 전기 충격을 가니까 굳어버려요. 그걸 방식이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전기 충격을 가하기 전에 벨 소리를 만약에 넣었다. 벨 소리를 넣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걸 반복했다. 그럼 나중에 전기 충격 없이 벨만 눌리면 이 개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붙는 반응을 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조건 형성이라고 하나요? 조건 형성 시켜줬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개에게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 개는 어떻게 할까요? 전기 충격을 가해주면 도망가면 되잖아. 근데 걔는 도망을 못 갑니다.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문이 열려있는데도. 왜? 이미 과거에 여러 번 전기 충격 올 때 얼어붙어서 나를 지켰던 경험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미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현상.
반복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되면 이 개는 그 우리에서 도망을 못 갑니다. 문을 열어놔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기획과 새로운 상상과 이런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조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변화하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그걸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빠져있다. 이걸 다른 말로 감정적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적 중독 상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벗어나는 게 좋다라는 걸 가지지만 이미 감정적 중독 상태에 들어가면 나는 안전함을 위한 변화를 선택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나는 내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참 이게 모순이잖아요. 의식적으로는 내가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나는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적 중독 상태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앞에 개는 우리의 문이 닫혀서 처음에 전기 충격을 가할 때 걔가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충격이 반복되어 들어왔거든. 그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충격이 반복 들어오면 거기에 학습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즘 이제 그런 그게 없지만 과거에는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같은 거 용납이 안 되죠. 바로 이제 갈아쓰겠죠. 근데 과거에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맞는 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중에? 매일 맞는 게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맞고 싶어지네. 좀 불안해서. 맞고 싶어지는 건 좀 과하게 아무리 그래도 맞고 싶어지진 않겠지. 근데 자꾸 이렇게 맞다 보면 뭐냐면 매일 맞는데 하루 안 맞으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적 감정 상태에 내가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 나쁜 거지만 나는 그게 나쁜 거에도 나는 중독된다. 중독되면 패턴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패턴은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에 중독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걸 자기가 못 견뎌요. 의식적으로는 그걸 벗어나는 걸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히 감정의 중독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트라우마는 감정적 중독 상태입니다. 트라우마는 감정적 중독 상태예요. 자, 항등성의 변화, 항등성의 변화. 자, 트라우마는 우리의 정상적인 이 항등성이 있습니다. 그게 심리적이든 생리적이든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이걸 우리가 기저선 상태라고 해요. 기저선 상태. 자, 기저선 상태는 뭐냐면 아주 익숙하고 안전한 거예요. 내가 그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익숙하고 안전함을 느끼는 상태를 기저선이라고, 이 기저선이 유지되는 걸 우리는 항등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등성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움직이면서 원 기저선을 유지하는 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그래서 항상성. 요거 이제 단어들이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지만 약간 결은 달라요. 자, 트라우마라는 건 나의 자율신경계를 이상한 형태로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이상하다는 건 뭐냐면 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 된다는 겁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죠? 각성되죠. 각성되고 그게 부정적,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두려움, 공포, 부정적 정서 감정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 정서 감정을 느끼는 건 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질까요?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길래 우리는 그 감정 정서를 느끼나요? 우리가 느낌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면 뇌에서 분비된 화학물질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거 느껴야지라고 느끼시는 게 아니고 뇌에서 뭐가 분비되게 된다? 호르몬, 화학물질이 분비됐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는 건 뭐? 뇌에서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그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게 분비가 됐다는 것은 화학물질이 반복적으로 분비가 됐다는 화학물질은 계속 분비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의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중독되느냐? 내가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각성된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는 그 상태에 활성화, 각성된 그 상태에 내 뭐를 만들어버리냐면 항등성을 만들어버려요. 기저스 상태를. 자, 다시 보세요. 요 수준이 안정된 상태였는데 트라우마는 뭐 나를 이만큼 각성시키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든 물질이 계속 분비되었단 말입니다. 강하게. 그럼 뇌는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들어오거나 강하게 충격적으로 들어온 건 그건 절대적 사실로 전형신경회로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원래 정상이라는 전형신경회로가 되어 있는데 충격적으로 한 번만에 딱 들어와도 이게 내 기저선 상태 끌어올려 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상태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느끼는 상태. 여기에 물질이 과다하게 그냥 찔끔 나오게 아니고 확 분비가 되어버린 게 이 회로가 굵게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자면 그럼 내 기저선 상태가 이거 위에 각성된 상태로 형성되어 버리면 뇌는 착각을 해버려요. 반복돼서 들어오거나 충격적으로 한 번만에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사실로 믿어버립니다. 사실로 믿은 거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 체계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뇌가 갖고 있는 무슨 기능? 착각의 기능입니다. 뇌는 착각해버려요. 이게 원래 질이 그건데 충격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건 줄 알고 이제 착각을 일으켜서 내 항등성이 이제 불안한 상태의 항등성이 고정되어버려요. 이게 뭔가요? 불안 장애잖아요. 불안 장애. 뭐에 의해서 왔나요? 트라우마에 의해서 왔으니까 이게 외상 후 트라우마가 정신적 외상이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뭔가요? 불안 장애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그 불안 이것이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이러한 트라우마가 단 한 번만에 나의 뭐를 바꿔버렸습니까? 나의 항등성을 바꿔버렸다. 그러면 항등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뇌가 뭘 했다? 뇌가 뭐를 했다? 착각했다. 뭐가 많이 분비됐다?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많이 분비가 됐다. 어떤 회로가 굵게 형성됐다? 전형신경회로가 굵게 형성됐다. 그럼 나의 항등성이 바뀌었다는 건 나의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제 항등성이 바뀌어버렸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세요. 아까는 여기가 항등성이 되셨는데 이만큼 올라간 상태로 내가 착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물질이 강하게 분비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신경회로가 굵게 만들어져 버리고 나는 이제 이거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불안한 존재, 두려운 존재, 공포를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 이유로 보자. 그 이후에 항등성, 기전상태 된 게 뭐가 문제냐? 자, 이제 위험 요소는 이미 사라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지만 뇌는 아까 뭐 한다 했나요? 착각한다 했잖아요. 뭐가 분비됐다? 호르몬이 분비됐다.
뭐가 형성됐다? 전형 신경회로가 형성됐다. 심리적,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그렇다면 위험 요소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현재 상황을 뭐로 본다? 위험 요소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내가 뭐 하고 있다? 착각한다. 왜? 뭐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저선. 항등성이 이미 여기가 아니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을 뭘로 본다?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항등성의 변화입니다. 트라우마가 우리의 항등성을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요.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거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거나 뭔가 초조하거나 하는 것은 뭐? 이 사람은 과거에 그게 반복되었든지 단일이 강하게 들어왔든지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항등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다. 잡혔나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항등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에서 항상 이걸 조율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자율신경계에서 뭐를 하죠? 각성시켜야 되잖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니까 당연히 각성시킵니다. 그러면 각성된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고정되어 버리면 항등성이 바뀌는 거죠. 충격적인 게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경험에서는 뭐냐면 다시 어떻게 하나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정상으로 내려앉춥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충격이 반복적으로 들어온다든지 그것이 1회에 들어오더라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게 들어와 버리면 단 1회에 나의 항등성이 위로 올라와서 고정되고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상태예요. 이게 내려와야 되나요? 안 내려와야 되나요?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위에 항등성이 고정됐다는 것은 내 무슨 신경이 과잉 활성화되어 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뭔가요? 각성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각성된 상태에서만 내 에너지를 어떻게 쓰나요? 과잉된 에너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계속 내 안에서 소모하죠. 그래서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상이 일어나고 몸의 전체적인 유기적인 협업이 안 되는 리듬이 깨지는 상태가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건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왜? 우리 항등성이 위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뭐 별것 아닌 거에 미세한 자극에도 우리는 항상 과잉 반응하는 상태가 되죠. 과잉 반응한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그만큼 쓸데없는 데 많이 쓰고 있다. 쓸데없는 데 많이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역설적으로 하면 뭐가 되나요? 별것? 그렇지. 별것 아닌 거에 내가 과잉 반응하는 항등성에서 다 과잉 반응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작 쓸 데 있는 곳에 써야 할 곳에 에너지를 못 쓰니까 뭐가 안 되나요? 상상이 안 되고 기획이 안 되고 학습, 어떤 인간관계,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부분들의 균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신체적인 건강의 차원을 넘어서 전체 신체, 생리, 심리, 사회적 건강까지도 파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트라우마다 이렇게 볼 수 있는